자, 이집트가 진짜예요. 오늘은 여기 이풀이 했고. 자, 지금 대통령실이 미국의 도청에 딱 걸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이제 곧 미국 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윤석열을 도청을 했어. 나 진짜, 나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이제 그 윤석열 임기 초반에 용산으로 그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경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도청 방지인데 도청 방지에서 제일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진동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형광등도 떨리고 있고 그러니까 유리창도 떨리고 있거든요. 그걸 분석해서 소리를 다시 재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걸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도청 방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다가 추가적으로 도청 방지를 하기 위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용산 집무실 이전할 때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 기간도 너무 짧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도청 방지 그 설비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또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가는 게 좋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단이 났잖아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한테 네가 책임져라고 한다고 책임져지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요 소대목처럼 이용하기 딱 좋은 윤석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동맹국의 대통령실을 대놓고 도청하는 이건 게이트급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한국 정부가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를 논의한 한국의 관리,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거든요. 한국 관리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 직접 권한을 걸어 압력 가할 것을 우려한다. 도청으로 알아낸 사실인 거고, 우리가 이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쓰리쿠션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포탄을 미국에다가 팔고 그 포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방식. 그러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엄청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해서 그 단독 보도들이 엄청 많이 나갔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내용은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게 우려가 돼서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다는 내용이 미국이 알고 있는 거야. 도청으로.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대화를 한 사람이 김성한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라고 딱 집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소리만 듣고 이 목소리의 당사자가 누군지 미국이 알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청으로 털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국방부로 옮겨서 아무것도 그냥 내놓은 거예요. 사실 안보에 대해서 NSC 회의할 때도 우리한테 보여줬던 거 뭐 버스에서 한다. 무슨 마을버스 같은 거에서 한다. 뭐 이런 거랑 굳이 청와대를 쓰라 그래도 안 썼던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70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 쉽게 표현하면 허벌판에 그냥 노출이 돼 있는 상태. 네. 자, 지금 이 도청한 게요. 국방정보국 DIA, 중앙정보국 CIA, 국가안보국 NSA, 국가정찰국 NRO 이런 애들이 이게 있잖아요.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미국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미국이 알아야 될 말, 왜냐하면 다 알아버리면 상대가 수를 읽고 있기 때문에 뭔가 외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는 그거 아니야. 옷을 홀라당 벗고 나체로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너 처음 배꼽 밑에 점 있다 같은 소리 같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의 반응이에요, 반응. 이 문제가 나니까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처음에 어제 이렇게 나왔어.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 검토해서 대응하겠다. 근데 요거는 메르켈이라든지 우방국들 이렇게 도청을 했을 때 강력한 항의를 내갖고 미국이 못했던 거예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유약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CIA 그 간부도 불러가지고 음성 파일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도청한 거 여기서 틀어라. 그리고 도청 방법이 뭐였는지, 어떤 장비로 했는지, 어떤 기술을 썼는지 다 밝혀라.
그래서 우리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다 알려진 겁니다. 과거에 메르켈이 도청당했다는 게 알려졌을 때 그렇게 독일이 대응을 했다는 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근데 아마 무슨 오바마 때지. 뭘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오래전 이야기고 다시 이게 드러난 건데. 근데 그 대통령실 반응이 이거예요. 동맹을 흔들 일이 아니다. 오늘 아니 우리가 동맹을 흔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우, 진짜 씨발 욕 나오는데 이게 동맹을 흔들라는 게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독일이 CIA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음성 파일 닦아 한다고 해서 독일하고 미국하고 지금 등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일단 야 딱 갖고 와서 깔아.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가 보자. 봐야겠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이든 눈치 봐서 바이든 형님 기분 나쁠까봐 말 조심하는 게 그게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기대가 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이 바이든의 생각은 나와 100% 일치한다고 했는데 뭘 거기다가 대놓고 항의를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좀 전에 실시간 속보로 나온 게 뭐냐면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내 저항을 받을 것이다. 요걸 비판하니까 요걸 흔든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동맹을 흔드는 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건 동등한 위치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지 무슨 동맹이에요. 그렇지.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거지. 아이고 도청하셨어요. 아이고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아이고 조금 더 알려드릴 걸 이런 정도 수준. 볼륨을 좀 높일 걸 미리 그랬나 봐요. 말씀을 하시지. 그냥 다 말씀해 드릴 수도 창문 있는데 열어놓을 걸. 뭘 그렇게 고생스럽게 도청까지 하시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 진짜 이 등신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도청을 당했는데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니. 나 환장하겠다 진짜. 이걸 만평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뒤에 기시다가 있고요. 윤석열이 있는데 기시다는 할머니는 네 돈으로 해결하고 타케시만 나 주라 하니까 바이든이 무릎 꿇고 있는 윤석열한테 불법 감청 정도는 괜찮잖아. 헤헤헤 딱 이거. 지금 동등해져서 일본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올라왔던 한국이 딱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는 미국의 국빈초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밑에서는. 이게 그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 과거 사례나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접고 그렇지. 들어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미국을 등에 지고 정권을 유지해 볼 생각으로 미국 밑에 완전히 기어 들어갔는데 미국에 방문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굴욕 외교다 갖다 바치는 조공 외교다 별소리 다 했잖아요. 이건 이보다 더 큰 건이에요. 근데 얘는 미국에 가서 환대를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미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화살을 반대로 돌려요. 지난번에 일본이랑 관계가 진짜 자기가 다 말아먹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했을 때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 어떤 걸 또 퍼주고 오는지 진짜 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게 과거에 나라 팔아먹는 거 이명박 같은 경우라도 이런 일이 터졌으면 이 그 도청권을 가지고 반도체나 배터리 문제하고 교환하고 올 겁니다. 우리가 이 도청법은 눈 감아 줄 테니까 반도체법이나 배터리법 여기에 한국 예외 조항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교환하고 눈 감고 넘어가는 그 정도 외교술은 부렸을 거예요. 이명박도.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근데 사실이 이게 아까도 그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고된 참사다. 그 당시에 그 김병기 의원이 작년 5월 4일 날 했던 이야기예요. 용산 집무실 공사 어수선 도청장치 설치 걱정. 물론 여기는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해요. 어수선 하니까 누가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 좀 가깝긴 한데. 거기 하나 추가해서 저 장비 자체에다가 도청장치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에다가 깨알보다 작은 칩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저런 그 보안이 중요한 곳에서 공사를 발주를 할 때는 발주한 날 이후로 생산된 물건부터 받아요. 네. 이미 있는 재고는 절대 안 받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기 예. 때문에. 그래서 발주를 넣은 날 이후부터 생산하는 건 그 관련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를 합니다. 어떻게 생산을 하고 원자재는 어떻게 수급을 하는지부터 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예. 또 하나 저렇게 어수선한 공사장에 솔직히 만약에 도청장치 심었다면 지금 미국이 도청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만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안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걱정됩니다. 예. 북한도 했을 가능성이 예.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근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다누림 건설 수의계약 그리고 그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무슨 저 보안용 유리공사라는 이야기를 유거. 그때 예. 했었고, 예. 근데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왜 수의계약이냐 했더니 이게 보안 이제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저거 있잖아요. 16억 3천만 원 수의계약 업체 직접 가보니 해가지고 뭐 제2의 단누린 건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단누린 건설도 이제 김건희랑 연관이 있는 업체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바로 그 나라장터 거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대체 얘들 돈 어디다 쓴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정말로 청문회감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바로 이제 펑크가 나기 시작한 건데 그렇죠.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윤석열이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간 거에 대한 게이트급 사건을 미국이 직접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미국 그 백악관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손녀가 국정 이슈에 끼어들고 이름이 같이 거론되고 하는 것 자체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도와주려고 한 건지 한국 국민을 도와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예. 자, 만평 하나 더 재밌는 거. 봐요. 바이든이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아예 헤드폰 끼워놓고 듣고 있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저 용산 집무실 바로 옆에 100m 미국 안쪽에 미군 부대 있는 거. 그 미군 부대에서 레이저 장비로 도청 가능합니다. 그 정도 거리면. 전 일부러 도청하라고 용산에 갔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정도니까요. 어차피 미관 파천 같은 거 다 계획하고 거기로 갔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혹시 땅굴도 파놨을라나?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은 이제 미군 부대로 도망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차피 이런 안보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렇다면 미국이 지고 있는 거는 줄리와 윤석열 간의 상하 관계에 대해서도 다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네, 거예요. 진짜 그러겠네. 예. 윤석열이는 외교 나갈 때마다 저지랄 하잖아요. 왜 윤석열을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벗어야지 답답해 보이는데. 뭐 UAE의 최근 이란이고 뭐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뭐 북한이고 여러 건 얘기. 근데 이란은 8년 만에 지금 주 UAE 대사 임명해가지고 외교 관계를 올려놨어요. 나가는 족족 지금 사고를 치고 돌아오는데. 분기 하나씩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 나가기 전에 대형 사건 터진 거예요. 여기서 형식적으로라도 정확히 말하면 예. 한국 외교부가 미국 대사를 처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동맹을 흔드는 세력 지금 국민 저항 받을 것이다 저러고 있는데. 못하죠. 우리가 지금 동맹에서 속국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미국 방문하는 거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면 될 텐데 지금 김건희는 벌써 미국 여행 가서 어디 가고 어떤 이상 있고 그거 고르느라고 취소하겠습니까? 네. 전혀 못하죠. 정말 대단한 새끼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미국은 윤석열을 잘 이용해 먹고 있다. 얼마나 갖고 놀기 좋아. 도청을 했는데 이 도청을 한미동맹을 깨는 세력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아우 나 아유 씨 웬만하면 내 욕을 참다 내가.